오늘 무주의 낮 기온이 32.8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높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전북 지역 경찰 간부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주시가 대통령과 여당이 공약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광역시 같은 공식 특별행정구역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배운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건은 턱없이 미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무주의 낮 기온은 32.8도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외선과 오존까지 나쁨 상태를 보여 야외 활동에 힘든 하루였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아직 5월인데 7월의 한여름 같은 뙤약볕이 내리쬐입니다. 손으로 햇볕을 가리고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해도 여전히 덥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청바지를 치마로 갈아입을 정도로 햇볕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날씨가 걱정되네요, 올해 여름이. 조금만 걸어도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전주 너무 찌고 더워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더위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무주 32.8도, 남원 32도, 전주 30.3도 등으로 전북의 9개 시군이 올 들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맑은 가운데 자외선까지 강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만큼 해로운 오존은 기체 상태의 화합물이라 마스크를 써도 잘 걸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 내가 조금만 더 일해야지 하는 생각에 정해진 휴게 시간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몸에 이상 있는 증상,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그늘로 가셔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자외선과 오존은 나쁨 상태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 오후에 비가 내린 뒤 한풀 꺾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검찰이 최근 경찰의 로스쿨 진학 문제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는 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전주지검에 접수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 있는 로스쿨은 모두 2곳입니다. 전북 지역 경찰 간부 5명이 현재 이 2곳의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됐다고 하는데 통문 쪽도 지금 수사관계 확인 중에 있고 근무를 이제 소홀히 하고 했다고 하면은 통문 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실적 관계 조사하고 해당 로스쿨 관계자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경찰은 휴직 등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며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년 전 육아나 간병 등 다른 명목으로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 3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로스쿨처럼 전문적인 교과 과정을 다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가 근무 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이런 학업의 참여가 명백히 본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있어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다며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 편성이 본격화하면서 전라북도가 도내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정권 교체로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아졌다면서 여야를 떠나서 현안 해결과 또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정책 협의를 위해 전라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 김광수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더욱더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것에 당을 떠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송하진 지사는 새 정부가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심이 크다고 강조하고 예산 확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와 3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전북 몫을 찾는 데 좀 더 기회를 할 것이다.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된 이춘석 의원은 새 정부의 인사가 아직은 도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권 창출을 한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과실이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이 자리에서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되는 부처별 예산안과 대선 공약의 이행 과제, 잼버리 대회 등 현안들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단계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협의회를 마친 뒤에는 새 정부의 판을 짜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을 만나서 새만금과 대선 공약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건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예산 편성이 본격화하면서 임박한 현안 해결과 내년도 주요 사업비 확보에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주시가 대통령과 여당이 공약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광역시 같은 공식 특별행정구역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와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한 곳인 반면 광역시가 있는 전남과 경남, 경북권은 두 곳 내지 세 곳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등 그동안의 지역발전 정책은 광역시 중심이었다는 게 전주시 설명입니다. 전주시는 이 때문에 전주문화특별시를 지정한다면 공식적인 특별행정구역인 광역시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0년 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보통 교부세의 경우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 최대 2배까지 차이날 정도로 적게 지원되고 있으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대통령과 여당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문화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는 거 보면 제주도가 평화특별시가 되는 것처럼 전주문화특별시에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특별시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해마다 주도록 하는 근거 등을 담는 특별법을 만들 전략도 필요합니다. 여당 소속의 전주권 국회의원이었고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법안 발의와 통과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그런 합의를 통하지 않으면은 이 법안 제정법이라든가 또 이 법률안을 바꾸는 일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이 속도를 내려면 전주시와 정치권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년부터 일선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서 배운다는 취지는 좋지만 제도를 시행할 여건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 일주일에 2시간씩 이루어지는데 진로 집중 과정을 신청한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영어, 수학 같은 거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었는데 제품 디자인 같은 거 하면은 흥미라도 생기고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라도 될까 봐 신청했어요. 이 학교는 2학년부터 문과와 이과 외에 진로 집중 과정을 교육 과정으로 개설했습니다. 진로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시간을 줄이고 대신 일주일에 4시간을 제품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관련 수업을 받습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과목,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 그리고 앞으로 자기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그 교육 과정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선학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1호에서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교과목을 소화할 수 있는 교사 수급과 부족한 교실 등 시설 확충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또 국영수 중심의 입시가 여전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 선택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TF팀에서는 그런 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 시도 어떤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내신 절대평가제, 수능체제 개편 등과 맞물려 있어 현행 교육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과 어민들로 구성된 시민 환경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해수 유통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살리기 전북도민행동준비위원회는 새만금에 바닷물을 드나들게 하고 방조제에 조력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죽어가는 새만금호를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또 해수 유통이 시행되면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 추가로 저수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의 매립을 공약했지만 해수 유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해수 유통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자 전북의 저수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74.3%였던 전북의 저수율은 지난 27일 61%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모내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오늘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채소를 재배하거나 모내기 같은 농산일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요. 도심 초등학교의 농장인 스쿨팜이 학생들에게 직접 흙을 만져보고 또 먹거리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조성된 작은 텃밭. 어린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추며 쑥갓 같은 채소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10가지의 채소는 지난달부터 학생들이 직접 기른 겁니다. 학교 앞에서 이렇게 각종 채소들을 잘 따보고 또 많이 관찰해보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딴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해요. 5개 정도 잡아서 바짝 밑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꾹 눌러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이번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땀 한 땀 모를 심습니다. 솜씨는 서툴러도 정성만큼은 농부들 못지 않다 보니 금세 구슬땀이 배어나옵니다. 점심 메뉴에는 직접 수확한 상추와 쑥갓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고 재배한 거를 쌈 싸서 먹으니까 맛있고 신선하고 더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전북교육청은 현재 농협과 함께 도내 초등학교 40곳에 이 같은 스쿨팜을 설치해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채소라든가 그 모내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식탁까지 올라오는 음식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직접 먹어보고 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스쿨팜이 도시 학생들에게 책에서만 보던 농사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고3 수능 모의고사가 다음 달 1일 도내 114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응시 인원은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2만 1,000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과 똑같은 시간과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수능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 차례 치러지면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적응력 향상과 난이도 조절을 위해 시행됩니다. 정읍시 국장급 공무원이 승진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5일 정읍시 국장급 공무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초에는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계장급 공무원 2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때린 혐의로 27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여름 한 주점에서 종업원 31살 김모 씨를 알게 된 뒤 최근까지 김 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5,000회 이상 보내고 이를 김 씨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마당이나 텃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농민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특별단속을 벌여 군산시 회현면의 자신의 집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67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64그루를 적발했습니다. 익산경찰서도 최근 2달 동안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과 텃밭 등에서 양귀비 456그루를 키운 혐의로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고창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9개 시군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까지는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